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어제 한 이제 8,000조에서 9,000조 정도, 한국이 9,000조 가까이 되죠. 짊어진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부채 위험을 경고하는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몇 분이 글을 남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더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60세 이전까지 적자 상태였다가 정년 퇴직하면서 겨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은행 이자가 제로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참 대단하시네요. 예. 정년 퇴직하면서 이제 빚이 제로 상태가 들어갔으니까. 지금은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은행 여러분들 대출이 없으니까 마음 편히 살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부채를 지지 않아야 됩니다.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똑같습니다. 나라가 공짜로 현금 주는 것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네요. 빚을 누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빚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어쨌든 이런 분이 정년과 동시에 이렇게 부채로부터 해방됐다. 또 한 분께서 저도 개인 부채 때문에 요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주변에 부채로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십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니 걱정입니다. 부채가 참 이렇게 넘기기가 힘들죠. 매출이 쑥쑥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면 부채를 뭐 갚아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더 많이 버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씀씀이를 줄이는 건데, 씀씀이를 줄이는 것이 나라 전체로 보면 굉장히 어렵죠. 지금 저 미국에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돌도 씀씀이하고 관련해가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씀씀이 지출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죠?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글을 남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선문선답하시지 마시고 선거 문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답한 겁니다. 제가 5년 동안 다뤘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다뤘습니다. 내가 50년을 다루면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이런 글을 웬만하면 잘 안 남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름 남겨주는 겁니다. 내가 5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다뤘습니다. 내가 50년 동안 다루면 고마워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리고 개인은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손을 터는 겁니다. 제가 손을 왜 틀까? 그거는 개인적인 동기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욕을 하거나 아니면 뭐죠 나쁜 이야기를 달거나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싸가지 없게 보겠습니까? 그냥 은혜를 뭡니까? 뭐로 갚아라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한 겁니다. 5년 동안. 제가 성정 자체가 대단히 성실합니다. 평균적인 한국 남자들의 보면 평균 수준을 보면 대단히 그런 표현을 써도 하나도 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본인이 해야 될 일이면 대단히 성실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침에 방송 들으시면서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 양반은 그냥 대충 때우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걸 하루도 쉬지 않고 한 겁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고 어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 문제를 다뤘는데 이거는 참 중요한 것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에도 관련되지만 한국 투자자들 가운데 지나치게 많은 테슬라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선을 심하게 넘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차원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일론 머스크의 돌발 행동이 그냥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개인적 일탈로만 보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 아주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선을 넘으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성인 남자 여자들은 더더욱 그런 겁니다. 두 사람은 이미 이제 완전히 갈라선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고 글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SNS를 사랑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가 문장이 짧고 적흥적으로 올리는데 그게 공적인 영역하고 사적인 영역에 여러분들 그냥 변경에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냥 설화에 여러분들 만류가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 뱉은 말이나 한 번 올린 글은 영원히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청난 자산을 날려버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주가는 급락을 했지만 향후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름한 이 방송은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가운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는 계속 오를 수도 있고 좀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진짜 본심은 뭔가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던 개인적인 정치적 자산이나 신뢰 자산을 엄청나게 잃어버린 겁니다. 그거는 대차대조표에 올라가지 않는 자산인 거죠. 돈과 관련된 자산이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잃어버린 것은 돈과 관련된 자산. 원래 부자니까 뭐 주가가 좀 내려가더라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자산이라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주가 내릴 때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저가 폭풍에 매수했습니다. 뭐 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특별하게 언급하는 것은 세상에는 금전적으로 계산되는 그런 주식 가치나 본인의 여러분들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그런 가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론 머스크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자산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니까 정리를 하면 좋겠죠.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테슬라 주식에 올인을 했는데 이번에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지 못한 약에 의존한 말도 있던데 그 부작용인가 싶습니다. 블랙아이 이후에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막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지 못한 약에 의존한다는 말도 있던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 자산의 아주 작은 부분을 테슬라 주식을 가지는 것은 뭐 바람직한 일이고 또 투자 전문가들도 조언하는 거지만 너무 많은 지분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한국 문제 이 정도로 언급하고 그다음에 세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그렇게 이제 좀 공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 것